안녕하세요. 박민영입니다. 3시에 매직일까요? 이 시간 들어오면서 요즘 들어 상승으로 전환하거나 아니면 낙폭을 줄이거나 하는 지수 흐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시간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좋은 기운을 전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통상적으로 명절 전에 외국인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강하게 매수해주지 않는데요. 오늘 장에선 외국인이 이 매수 수급 요인이 좀 긍정적으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마치 그들에게 세뱃돈이라도 받는 느낌인데 노란 머리든 검은 머리든 일단 세뱃돈 주면 좋겠네요. 시장에 힘을 보태주는 수급 주체가 등장하길 바라보겠습니다. 자, 박앵커의 퇴근 전 오늘의 키워드는 이겁니다.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익절의 기술을 정말 연마해서 빨리 터득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시장에서는 수익을 줄 때 그때그때 챙겨나가는 걸 좀 더 집중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말을 하는 이유는요. 오늘 박앵커의 퇴근 전 끄트머리에 이 박앵커의 퇴근 전에서 그간 도전했던 종목들 수익을 공개할 겁니다. 수익인지 손실인지는 열어봐야겠죠. 익절의 기술이 좀 필요했다라는 반성을 하곤 있는데 어떤 종목들인지 끄트머리에 공개할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박앵커의 퇴근 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시장 분위기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옵션 만기이기도 했고 이 명절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오전장에 큰 재미없는 시장 흐름이 있었어요. 관망세가 좀 짙게 나타났었는데요. 3,064포인트를 저점으로 기록한 이후에 오후 들어서 2시경부터 힘을 내고 있는 코스피 지수입니다. 외국인 수급 요인이 있었고 0.7% 상승, 지금 3,100선을 넘어서는 움직임 나타나는데요. 관전 포인트는 사실 44조 원을 넘어갔던 거래대금이 오늘은 13조 원대입니다. 거래대금이 확 줄었기 때문에 이 외국인의 이 정도 자금 투입에도 시장이 움직인다라는 것, 그만큼 거래대금이 오늘은 저조하다라는 것을 보고 시장을 바라보셔야 될 것 같네요. 이 시각 현재 3,108포인트 지나가는데 종가상으로 지킬 수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 수급 보시죠. 오늘 외국인 수급이 시간 11시 30분을 기점으로 매수 전환한 뒤 계속 매수 규모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명절 전에 리스크 관리하는 차원에서 외국인 기관이 그렇게 큰 힘이 돼주지 못했는데 오늘 장은 그래도 자금 투입이 좀 돋보이네요. 3천억 정도의 매수세. 외국인은 화학과 금융 섹터로 집중 매수하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기관은 오늘도 2,500억 정도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매수 전환하는 시간대부터 해서 개인이 매수 규모를 확 줄이더니 결국 매도 전환한 지금입니다. 600억 정도의 소폭 매도로 대응하고 있는데요. 보통 명절 전에 현금을 좀 확보하려는 움직임 측에서 외국인은 개인들은 자주 이렇게 매도로 대응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시장에 오늘 큰 영향은 없어 보입니다. 자, 오늘 코스닥 지수로 곧장 가보도록 하죠. 코스닥도 오늘 코스피와 비슷한 흐름이 나타납니다. 개인과 기관의 수급 공방 여전한데요. 기관은 7거래 연속해서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 대응하고요. 개인은 그걸 또 계속 매수하면서 치열하게 수급 공방 벌입니다. 오늘 지수는 0.59% 상승하며 963포인트, 종가까지 보고 이 960선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잘 체크하는 것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시장의 특징주로 곧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한유화가 오늘 급등입니다. 일단 21% 상승하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분리막 시장에서 점유율 60%를 차지하고 있는 업체로서 앞으로의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증권사 리포트 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요즘 유한타증권이 각 기업의 목표가를 꽤나 세게 잡고 있는다는 얘기 자주 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유한타증권은 목표 주가를 56만 원으로 올리는 흐름도 나타났어요. 일단은 오늘은 강하네요. 20% 이상 상승, 37만 원대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하죠. BGF 리테일입니다. 오늘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여기실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분위기가 좋았죠. 4거래 연속해서 일단 올라옵니다. 17만 원의 현재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실적을 열어본다면 4분기 실적, BGF 리테일이나 GS 리테일이나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습니다. 이 편의점 업체들 실적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넘겨보시죠.
사실 근거리 유통 채널로서 코로나 초기에 다른 유통군이 막 흔들릴 때도 편의점은 그래도 비교적 괜찮았는데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영업이익을 봤더니요. 일단 GS 리테일 48% 감소, BGF 리테일도 20% 이상 감소했던 실적을 4분기에 내놨었죠. 그 이유를 보면 대학가나 공항, 관광지 쪽 영업 환경이 악화되면서 유동인구가 줄어든 타격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사 곳곳에서 BGF 리테일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내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에서는 BGF 리테일 목표 주가를 약 30% 올려잡는 흐름도 나타났는데요. 그 이유인 즉슨 점포수가 지난해 정말 많이 늘었다라는 겁니다. 투자 의견을 보유해서 매수로 올렸는데 작년 점포수가 1,050여 개 정도 증가를 했는데 예상했던 목표치보다 이미 150개 더 넘어섰기 때문에 일단 매출 증가가 앞으로 계속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안고 있다라는 거죠. 4일째 올라오고 있는 BGF 리테일, 삼성증권의 의견대로 더 갈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GF 리테일 봤고요. 또 다른 특징적으로 오늘 제지주도 한번 열어봐야겠죠. 제지 업종이 오늘 상당히 강합니다.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 주식시장일까요? 일단 경쟁사에서 화재가 나면서 영업 정지 이슈가 있었고 그 이슈로 수급 불균형, 그렇다면 반사이익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반영이 됐습니다. 대림제지가 오늘 가장 강하게 올라갔는데 대림제지는 실적이 유난히 좋았기 때문에 더 부각받는 것 같아요. 4분기 실적이 영업이익 180% 증가했다는 소식이 있었죠. 오늘장 14% 상승이고요. 아세아제지, 테림포장 등 줄줄이 제지주는 올라서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특징주들 들여다봤는데요. 이슈, 오늘은 또다시 애플카 이슈가 있었던 현대차 쪽 이야기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현대차 그룹의 주가 움직임 볼까요? 현대위아, 현대차, 현대글로비스, 기아차까지 오늘 현대차 그룹 줄줄이 상승하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어제장에도 저가 매수가 들어왔었죠. 며칠 전 애플카 협상이 무산됐다, 결렬이다 그런 이야기 없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13조 원 정도 증발했던 현대차 그룹 저가 매수 유입이 있습니다. 어떤 모멘텀을 안고 있을까요? 단순 싸게 산다 이런 이야기만 있을까요? 어떤 이슈인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아이오닉에 대한 기대감 등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애플카 기대가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신영증권에서는 결국 그 현대차의 공시를 들여다보면 자율주행차 개발 협의 중단 내용만 있었어. 전기차에 대한 얘기 아니었잖아. 그럼 전기차 개발은 계속 협의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는 내용이겠죠. 여전히 이 부분도 아직 설에 불과합니다. 다만 저는 동의하는 건 한국투자증권 의견입니다. 애플카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의 위상이 세계적으로 더 알려진 거 아니냐, 이것 자체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찌됐건 지금은 애플카 기대를 안고 또다시 달려드는 것보다는 현대차 그룹의 본업 이슈에 좀 치중을 해봐야겠죠. 본업 이슈는 지금 가장 코앞에 있는 거 아이오닉이 되겠습니다. 아이오닉 5 2월 23일에 공개를 하고 3월부터 유럽권부터 순차적으로 판매를 시작한다고 하죠.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적용했고 현대차 그룹에서는 아이오닉 5를 시작으로 해서 다양한 차종의 전기차 라인업을 세팅을 했다고 합니다. 올해요. 그러니까 아이오닉 5가 더 잘 돼야 되겠죠. 기대를 많이 걸고 있습니다. 현대차에서는 전기차 비중을 2040년까지는 78%로 끌어올리는 게 목표다. 글로벌 시장 점유율도 이만큼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오닉 5, 그렇다면 시장에서는 관련주가 뭐가 있을까? 이걸 또 궁금해하겠죠. 그래서 관련주로 거론되는 종목들을 쭉쭉쭉쭉 모아와봤습니다. 물론 이보다 더 있습니다. 일단 가장 많이 거론되는 걸 추린 거고요. 현대위아, 모비스, 한운시스템, 동아화성, 자화전자, 그리고 HRS 같은 경우는 최근에 너무나 좋은 흐름을 보여왔었죠. 전기차 배관 실리콘 고무를 납품하고 있다. 그래서 모멘텀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중에서 이 종목이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한운시스템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한운시스템은 자동차 열 관리 시스템, 일본 덴소에 이어서 세계 2위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은 현대기아차, 폭스바겐, 벤츠 등이고요. 유럽권의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고 미국도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게 된다면 결국엔 한운시스템 앞으로
추가 수주 있을 거야라는 기대를 안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각양각색으로 내고 있는데요. 18,000원부터 또 23,000원권까지 나오고 있어요. 다소 보수적인 목소리를 냈던 흥국증권의 의견을 살짝 더 볼까요? 언제든 돌다리를 두드려 봐야 되니까요. 흥국증권에서는 한울시스템 물론 좋아. 그런데 지금 자리에서는 더 갈지는 물음표야. 추가 수주를 따내는지 정확히 보고 가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18,000원 지금 가격선으로 잡았어요. 지금에서 더 갈지 여부는 앞으로 소식을 체크하면서 대응하자라는 건데요.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궁금하네요. 여러분은 한울시스템이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흥국증권의 의견에 동의하시는지 의견 있으시다면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한울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박앤커의 뇌피셜, 과연 아이오닉5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될까? 저 혼자 열심히 고민했지만 답이 나오지 않아서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불사조 이정복 대표님, 많이 올라서 자리가 부담스러워요. 한 달 뒤쯤에나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달 뒤에 다시 한번 이분께 체크를 해볼게요. 그리고 나인원 박지호 전문가님,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기아차 핵심 부품 담당이니까요. 다른 업체들은 부품 좀 작은 건 납품하는데 핵심 부품은 역시 현대모비스가 납품한다 이겁니다. 사실 나인원 박재호 전문가께서는 얼마 전에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 얘기할 때도 차량용 반도체 모멘텀도 현대모비스가 안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때 당시 목표 주가 38만 원 언급하셨는데 저희 한번 잘 지켜보면서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앤커의 뇌피셜. 이 뇌피셜은 정말 열어볼까 말까 고민스럽긴 한데요. 그래도 투명하게 오픈을 해야겠죠. 그동안 박앤커가 도전했던 종목들입니다.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때 매도하겠다라고 이야기해서 20% 수익을 챙겼는데 풍산, 삼성전기, 페노션 영 시원치 않아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수익 10% 넘게 갔었다가 계속 들고 있으니까 지금 마이너스 3%고요. 카카오와 SKC는 올라줬긴 합니다만 5%, 3% 수익입니다. 지금 현재 포트에 5종목이 들어와 있는 상황.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이 고민스러웠어요. 페노션을 좀 팔아볼까라는 고민도 살짝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미련이 남아서 이 미련스럽게 굴다 미련퉁이 될지 모르겠지만 더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설 이후에 다수의 전문가분들의 목소리를 취합해서 저희 포트폴리오 한번 AS 받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혹시나 이들 종목에 관심 있으셨다 혹은 나도 들고 있는데 하시는 분들은 같이 AS 결과 공유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설 연휴 전이라 박앤커의 포트를 최종적으로 오픈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박앤커의 퇴근 전이었습니다.